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그 많은 돈으로 뭐 했나. 이 표현이 딱 맞는 예를 하나 들어보죠. 그는 작년 병영생활관 내무반이죠. 개선 작업을 마치기 위해 2조 6천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장병 한 명당 침대 하나씩 설치된 내무반으로 바꾸겠다며 시작된 이 국정과제로 그런 이미 지난 10년간 6조 8천억 원을 쓴 이후의 일입니다. 60만 명 장병에게 에이스 침대 하나씩 사줘도 6천억 원이면 됩니다. 장병 주거 면적을 6.3제곱미터로 3배 확정해 준다고 했었는데 작년 기준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1제곱미터당 1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임대 아파트 수준으로 내무반을 새로 지어도 4조 정도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12년에 끝났어야 할 이 사업이 돈을 다 쓰고도 끝이 안 났고 추가로 2조 6천억이 필요하다고 한 거죠. 최순실 게이트가 한창이던 작년 11월 그는 슬그머니 사업 부실 문제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집행 내역은 제시하지 못합니다. 상세 집행 내용이 없는데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죠. 그 많은 돈 어디로 갔나? 문재인 정부는 이 질문 5년간 절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그 많은 치즈는 어디로 갔나? 여기서 나온 표현 같은데. 작년에 기재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예. 왜냐하면 얘기했잖아요. 국산 에이스 침대 60만 명에게 하나씩 줘도 6천억밖에 안 합니다. 예. 슈퍼 싱글로. 외국산 시몬스도 가능해요. 예. 예. 라텍스 2겹으로 깔아줘도 됩니다. 그거 다 해도 6천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6조 8천억을 쓰고 그래도 돈이 모자란다는 거잖아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예. 그리고 아파트처럼 지어줘도 새로 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이 다 들어갔나 이거죠. 예. 일반인들 입장에서야 이게 누가 해먹지 않고서 이럴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아직도 전 군사 1인 1침대가 안 됐거든요. 네, 다 같이 묶고 있죠. 그게 아직 된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안 됐는데 이게 언제 시작된 거냐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우리 그 내무반이 6.25 때 내무반이다. 그래서 침대 하나씩 그리고 한 사람 앞에 2평 정도의 공간을 주겠다. 14년 전에 시작한 거예요. 아직도 안 된 겁니다. 이게 아직도. 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고 어제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면요. 북한이 오늘 아침 중거리급 이상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요.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57분경에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건데요. 합참은 세부 사항은 한미당국에서 공동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아주 신나겠군요. 미사일 쏴주니까.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원할 때나 뭔가 딜을 원할 때, 날 보라고, 하는 일인데, 청와대 군은 뭐 당연히 주목해야 되는 사안인데, 일반인들은 뭐 앞으로도 북미 대화가 있을 때까지 계속되는 그런 군사 퍼포먼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고,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건이 또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린 안봉근 전 비서관이 이끈 제2부속실 문건인데요. 제2부속실 소속 공유 폴더에서 문건 파일이 9천 건 이상 발견됐다는 겁니다. 제2부속실은 최순실 씨를 사실상 수행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파일 작성 시점은 안봉근 전 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으로 일했던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문학의 블랙리스트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공유 폴더다 보니까 공유 폴더라는 건 이제 본인의 파일도 있지만 같이 일하는 뭐 비서실 혹은 뭐 TF가 같이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속실을 없애면서 그건 자기 파일만 있는 게 아니니까 지우지 않은 거죠. 예. 어쨌든 안봉근 전 비서관이 근무했던 제2부속실은 최순실의 사람 안봉근으로 알려진 비서관이 이끈 부속실이니까 여기서 뭐 자료가 꽤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윤 전 행정관도 이쪽에서 근무했었고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있는 곳입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뜨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블랙리스트 파일이 좀 나왔다고 하니까. 또 시기가 일치해서요. 더욱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국정원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여론 공작이 사법부를 대상으로도 이루어졌다고 한겨레 신문이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소위 좌파 판사로 낙인을 찍는 온라인 여론전을 펼치고 극우단체를 동원해서 대법원장을 비난하는 기자회견도 배후 조정했다고 합니다. 200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반인이 아니라 사법부도 타겟으로 해서 이제 대국민 심리전을 했다는 거죠. 예. 네, 대법원장을 대상으로요. 대법원장 책임을 부각시키고 소위 좌파 판사 행동에 대해서 대응하라라는 심리전을 전개하라는 내용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한 세력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기들 말을 안 들으면 다 적으로 간주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국정원이 나서서 했다는 거죠. 예. 국정원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 양아치 짓을 한 거라고. 양아치로 쓴 거죠 정권이. 네, 뭐 이 정도면 양아치를 넘어서서요. 조폭이죠 조폭. 예. 그리고 이제 여기 그 기사를 보면 이제 단체들 이용해서 이제 기자회견 열고 그리고 그런 단체들을 사주해서 고소고발하고 굉장히 많이 써먹었거든요. 예. 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반핵 반김 국민협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대법원장과 박시현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정원 사주를 받고 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반핵하고 어떻게 반김이 붙습니까? 먹는 김인가요? 네, 아마 김대중 전 대통령을 그러니까요. 의미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건데 예. 반핵하고 반김을 갖다 붙인 거죠. 예. 제목들을 보면 그 일관된 특징들이 있죠. 그 단체들은 이렇게 소위 국정원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주해서 쓰는 단체들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목 짓는 곳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면요. 당시 국정원이 심리전을 펼친 다음 아고라에서 어떤 글을 썼는지도 상세하게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찬양하고 야권을 비난한 내용들이었는데요. 이를테면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읽기에도 민망한 내용들인데 노무현은 자살했다. 영웅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김대중의 조국은 북한이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옥에 가서 보내는 편지 뭐 이런 식의 글도 쓰고 예. 이걸 국정원이 써서 유포했다는 거죠. 이게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이 이랬다는 거는 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서 한 행동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이런 짓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변론 재개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기각을 했죠. 네, 어제 결정이 나왔는데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변론을 재개해야 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라면서요. 내일 원래대로 선고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반인 눈에서 보면은 국정원 민간인 3개 팀을 운영했다. 이거 사실 하나만으로도 검찰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재판은 1심부터 정말 말이 안 됐거든요. 1심 때 예를 들면 국정원 5팀 트위터를 담당했던 5팀의 김모 요원의 이메일 뒤져가지고 트위터를 작성할 때 썼던 파일을 찾아냈어요. 근데 김모 씨가 법정에 나와서 자기는 그런 글을 쓴 기억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자기 이메일이고 누구도 접속한 적이 없지만 하지만 그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법부가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쓴 기억이 없기 때문에 증거에서 빼줬어요. 엄청나게 범인에게 친절한 재판부였죠. 예.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계획적으로 했을 리가 없다. 계획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무죄입니다. 국정원법은 위반이지만 선거법은
그러니까 무죄라고 이야기한 계획적으로 거죠. 했다고 볼 수 없다. 말이 됩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위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여튼 그렇게 말이 안 되는 판결이 났고요. 그래서 이 판결이 나자 이제 그때 김동진 부장판사가 지록이말하고 법치주의가 죽었다고 글을 썼었죠. 2심에서는 그나마 이제 다시 증거능력 그 김모 씨 파일 인정하고 네,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도 월세운 위조를 영화는. 했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그걸 깼어요. 예. 다시 그 파일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파일에서 나온 아이디가 200개가 넘고 또 연결된 아이디가 400개가 넘고 거기서 나온 그 수십만 건이 되는 게 다 글들이 증거에서 빠져버렸거든요. 예. 네, 일종의 스모킹 건인데다가 범위를 굉장히 넓힐 수 있는 파일들이었는데요. 그것이 기각된 바가 있는 그리고 거죠. 고법으로 다시 돌아왔죠. 파기환송돼서. 예, 지금 그 재판입니다. 내일 근데 선고가 나는. 이번 판사 말고 이전 판사님이 이제 김시철 부장 판사님이었는데 제가 이름을 특별히 이야기한 이유는 대단한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김시철 판사님이 일단 원세훈 전 원장을 보석으로 풀어줍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보통 검사 변호사가 판사 앞에 싸우잖아요. 이 재판에서는 원세훈을 잡으려는 검사와 원세훈을 풀어주는 편들은 판사가 싸우는 재판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판사님은 국정원 댓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손자병법의 용병술로 표현했습니다.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네. 비판하는 목소리도 컸고요. 손자병법의 용병술 국정원 댓글이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재판부는 그 재판부가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변론 재개는 기각했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 같은 게 무죄로 나버리면 이제 일사부재를 위해서 다시 다룰 수가 없거든요. 끝난 거거든요. 예, 동일 범죄에 대해서는 두 번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걱정이 됩니다. 자, 네, 내일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 정도 더 할게요. 예, 오늘 미니가 있기 때문에 미니 인터뷰가 잡히겠습니다. 네, 어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자유한국당 정가윤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예. 자기 주장으로 실제 탄핵이 될 가능성이 1%라도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런 생각 본인도 안 합니다. 본인도 탄핵 사유라고 말해놓고 이걸로 탄핵될 리가 없다고 확률은 제로라고 생각하면서 TV 중계될 때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제 나한테 관심 좀 가져달라는 거죠. 예. 그런 이벤트로 생각하시면 되고 사유도 너무 억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신고리 건설 중단 이게 이제 헌법 23조 3항 위반. 뭐 중단도 아니고 현재는 공론조사 준비위원회가 돌아가고 말을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 건설 중단 결정은 헌법 23조 3항을 위반했다 그래서 탄핵이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 봤더니 이게 재산권 수용에 대한 조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과수원에 고속도로 냈다. 그렇게 과수원 땅 수용하면 그 주인한테 보상금을 법대로 줘야 한다. 이런 소리거든요. 이게 무슨 탄핵 신고리 중단과 연결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가지만 굳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헌법에 독일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영구적 남북 평화 공존 체제를 얘기했다. 탄핵감이다.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영구적 남북 평화 공존 체제라는 건 남북 분단이 영구적으로 계속돼야 한다는 소리 아니냐. 통일 포기한 거 아니냐. 헌법 위반이다 했는데 이게 또 완전한 왜곡인 게 영구적 남북 평화 공존 체제라고 한 게 아니라 항구적 평화 체제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남북 공존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통일을 포기했다고 우기는 거죠. 역시 뭐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탄핵이라고 열심히 주장하시고 기사도 크게 났고 포털에 그리고 욕도 많이 드렸으니까 퍼포먼스 성공한 겁니다. 예. 오늘은 미니 인터뷰 하나 잡혀 있어서 여기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MBC, KBS 기자들이 제작 거부에 돌입했죠? 예, 경영진 사태 촉구하면서요. 제작 거부 돌입했습니다. MBC는 오늘까지 찬반 투표 진행해서요. 가결될 경우 다음 달 4일부터 총파업 들어갑니다. 네, 이 시점에 저희가 미니 인터뷰 하나 연결해 보겠습니다. MBC, KBS 기자 경영진 사태 촉구하면서 제작 거부에 돌입했는데
MBC, KBS 기자들에게 사실은 용기를 준 영화가 있어요. 예. 공범자들 저희가 가처분 신청 때 한번 연결했었는데 어제 관객 수가 15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공범자들을 만든 최승호 PD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백의 흥행을 넘어선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자백은 14만 3천 명이었는데 어제 공범자들이 15만 6천 명이니까. 목소리가 약간 거만해지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이, 뭐 덕분입니다. 뉴스 예. 공장에서도 이렇게 다뤄주시고. 목소리를 쫙 깔고 이렇게 거만해지신 것 같은데. 자, 사람들이 이렇게 그 공범자들을 많이 찾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영방송 내부 사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몰랐어요. 그동안 보수 언론들을 굉장히 이제 보도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 이제 이런 일까지 벌어졌느냐. 엽기적인 상황이 보이니까 네. 굉장히 많이 놀라시고. 예를 들어서 엽기적 상황 하나만 소개해 예. 주십시오. 영화에 나오는. PD 수첩, 왜 아주 뛰어난 PD, 불만 제로를 기획까지 했던 그 PD를 아이스링크에 보내가지고 눈 치우도록 만드는 뭐 이런 장면들.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예? 건강을 위해서 눈 치우고. 예, 기자들, 아나운서들 뭐 다 그렇게 보내서 완전히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돈 받고 달라고 이렇게 꼬시는 분들 이렇게 막 하고 할 때, 예. 물론 당연히 이제 하는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기자로서는 굉장히 자괴감이 많이 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대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자 PD들을 그런 식으로 비제작 부서 뭐 협찬 따오는데 뭐 이런데 세트장 관리하는 직무 이런 쪽으로 보내가지고 뛰어난 사람들일수록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이런 상황이 보이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예. 그걸 이제 생생한 화면으로 보게 된 건데 예. 그 영화의 어딘가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네, 등장합니다. 예. 이명박 전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언론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꼭 모셔야 되는 그런 주인공이었죠. 예. 그래서 가서 뵀습니다. 그 앞에서 한없이 기다리다가 불쑥 마이크를 들이대고 그래서 찍힌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하는데 그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걸 봤을까요? 영화를? 글쎄요, 뭐 영화를 보시기까지 하셨겠어요. 근데 이제 아마 보고는 받았겠죠. 예, 보고는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그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를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4년 전에도 한번 인터뷰를 시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4대강 수십 6m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 집으로 돌아갈 때 제가 이제 환영 인파 속에 섞여가지고 질문을 던졌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서 이를 좀 기억은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 눈치가. 제가 최성호 PD님 얼굴이 그렇게 기억할 만큼 특별한 얼굴은 아닌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4년 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굉장히 이제 반가운 얼굴로 오셨어요. 그래서 악수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질문을 던졌거든요. 언론의 파괴자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제 유체이탈하는 그런 답변을 하면서 저한테 딱 질문을 던지는데 요새 뭐 해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네. 관심이 좀 있으시다는 얘기죠. 그 장면이 지금 화제가 좀 되고 있고. 네. 근데 이 영화도 이제 힘이 보탬이 크게 된 것 같습니다. 이 MBC여서 KBS 기자들도 이제 제작 거부에 돌입했는데 오늘 총법 찬반 투표도 MBC 노조에서 한다고 하고 아마도 가결될 것 같은데 분위기상. 그럼요. 예, 가결될 겁니다. 네. 예. KBS도 그렇고요. 예. 이 공영방송 정상화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과거 정권들은 힘으로 눌러서 어떻게 잘라내버렸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해법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사실 MBC 같은 경우 특히 굉장히 저희들은 불법적인
행태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부적으로 뭐 부당노동 행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불법 행위들이 많았는데 그걸 저희들이 계속 이제 검찰이나 노동부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 고발도 하고 방통위원회에도 이 문제 이렇게 관리 감독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방문진을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외면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새 정부에서는 그 문제를 원칙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동부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 근로 감독을 해서 지금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뭐 검찰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원칙적으로만 처리되면 저는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공영방송을 완전히 망쳐도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다. 공영방송의 경영진이 이런 정말 완전히 공영방송 망치는데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뭐 공영방송의 걸 견제하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언론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제도적인 장치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뭐 충분히 깊은 조사가 이루어지면 조치할 근거들이 많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법대로만 하면 해결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네네. 자, 15만 돌파해서 저희가 한번 짧게 연결했는데 앞으로 25만 돌파하면 그때는 제가 모른 척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앞으로도 저희가 좀 다뤄주십시오. 예, 예. 그때 되면 스튜디오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범자들의 감독 최승호 PD였습니다. 자, 민유 여기서 마치고 국제뉴스로 이런 거 있었어요. 휴스턴. 네, 지금 그래서 한창 폭우 태풍이어서요. 쏟아져서, 예.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아마 기후변화 협약 탈퇴한 것에 대해서 이 사태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욕을 먹지 않을까. 크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